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파멸적인 상승을 기록한 강남아파트. 오늘은 강남불패 강남부동산과 나스닥 코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부. 강남은 원래 서울의 변두리였다. 오늘날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강남은 서울의 핵심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습니다. 행정구역조차 서울이 아닌 경기도였고 도시 인프라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야, 논밭, 소규모 마을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시 기능과는 무관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울 시민들 대부분은 한강 이남에 갈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시 서울의 중심은 종로중 구영산이었고 강북 지역이 도시의 모든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강남은 자연재해에도 취약했습니다. 한강 남쪽은 홍수의 위험이 높아 주거지로 선호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남의 땅을 사면 손해를 본다는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폭발적 인구 증가가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9만 5,060년대 전후 복구 과정에서 서울로 수백만 명이 유입되었습니다. 강북은 이미 주택 공급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도로, 학교, 병원 등 공공 인프라 역시 포화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개발지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된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건설한다는 국가적 비전이 강남 개발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접근성 부족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강남으로 이동하려면 사실상 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한강 다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이동은 극도로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인프라 건설을 우선순위로 정했습니다. 한남대교, 동호대교 등 주요 교량 건설이 추진됩니다. 다리 건설은 강남의 잠재력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교량이 개통되자 강북의 인구와 수요가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확산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대대적인 이주 정책을 시행합니다. 강북의 과밀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 균형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강남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주거지와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자발적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 정책을 활용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합니다. 주요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이 결정됩니다. 경기고, 서울고 등 전국 최고 명문고들이 순차적으로 이주했습니다. 교육 인프라의 이동은 강남 수요를 강력하게 자극했습니다. 학군이 형성되면 주거 수요는 즉각 반응합니다. 이는 상권 형성, 기반시설 확충,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도시 성장의 핵심 구조였습니다. 이후 대규모 도시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 모델이 강남 전역에 확산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높은 선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교통망도 차례로 구축됩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강남 발전의 핵심을 완성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넘어 전국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선택과 인프라 투입은 강남을 새로운 도시 중심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도 강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중심지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판교, 송파 등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도 강남 발전과 함께 상승했습니다. 강남의 땅값은 급격한 상승세에 진입합니다. 일자리, 교육, 상권, 주거 인프라가 모두 집중된 지역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산업, 문화 흐름을 좌우하는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강남 개발은 단순한 도시 확장 사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대한민국 도시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완성하게 됩니다. 강남의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부. 다리가 만든 도시교량 인프라가 강남을 열다. 강남 개발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다리 건설이었습니다. 다리가 없는 도시 확장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한강은 서울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강남 개발을 추진하려면 연결성을 먼저 확보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것이 한남대교입니다. 1969년 개통된 한남대교는 강남시대를 여는 상징적 인프라였습니다. 이 다리를 통해 강북과 강남의 생활권이 처음으로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어서 동호대교, 영동대교 등이 차례로 건설됩니다. 한강 교량 건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도시의 공간구조를 바꾸는 전략적 투입이었습니다. 교량 개통 이후 강남의 토지 가치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접근조차 어려웠던 지역이 도시의 연장선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교량 확충은 사람들의 선택 행동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불편해서 안 간다 해서 갈 수 있다로 인식이 변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도시 확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이후 정부는 도로망 확충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강남대로, 테헤란로 등 핵심 도로망이 확립됩니다. 이러한 도로망은 이후 기업의 이전을 촉진하는 기반이 됩니다.
교통 접근성이 향상되자 강남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강남 개발 모델은 국가주도 도시개발의 대표 사례로 남게 됩니다. 단순히 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입 장벽을 제거한 것입니다. 인프라는 도시의 가치를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강남의 변화는 그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일부 시민들이 개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량이 개통되면서 사람들의 의문은 서서히 해소됩니다. 도시의 발전은 접근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증명된 것입니다. 교량은 단순한 시멘트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 성장의 열쇠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더 큰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강북의 기능을 강남에 분산하자는 전략이 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학교,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이전이 검토됩니다. 강남은 개발이 가능한 넓은 땅을 보유한 지역이었기에 적합했습니다. 교량 건설은 그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강남을 백지 상태의 신도시로 바라봤습니다. 이 말은 곧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존 도시의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교육 업무 주거 기능을 의도적으로 조합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이 도시계획의 모범 모델로 불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량과 도로가 만들어낸 기본 틀은 도시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닌 종합도시로 성장합니다. 기업, 금융, 교육, 상권이 집중되는 복합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도시 성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시계획에서 접근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강남 사례는 교통 인프라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교량 도로망 기능 이전 인구 증가는 도시 성장 공식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급성장은 이 공식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한 사례입니다. 인프라 건설은 도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강남은 그 대표적 성공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은 이후 대한민국 전체 도시 확장 전략의 기준이 됩니다. 강남을 향한 본격적 개발은 이제 다음 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강남 이야기는 더욱 깊고 넓은 차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3부 교육정책의 흰 명문고 이전과 학군의 탄생. 강남을 도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핵심 요소는 교육정책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북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이전 전략을 시행합니다. 특히 명문고등학교의 이전이 도시 수요를 이동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등 명문고들이 강남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흔드는 결정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시민들은 학군을 가장 중요한 주거 선택 기준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명문고 이전은 곧 교육의 중심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학군은 도시 성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요 창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강남은 명문 학군이라는 확실한 수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육 인프라가 형성되자 가구 단위의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을 둔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기 위해 강남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주 수요는 주거지 개발을 촉진하는 직접적 동력이 됩니다. 교육 환경 개선은 지역 가치 상승과 직결됩니다. 강남은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학원가도 자연스럽게 강남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이렇게 탄생합니다. 학교와 사교육 인프라가 결합하면서 강남은 교육도시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다시 주거지 선호를 강화합니다. 대치동 강남 명문대 진학이라는 연결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부동산 수요를 장기적으로 고정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학군은 도시 성장에서 사라지지 않는 수요입니다. 강남은 교육 인프라가 도시 가치를 지탱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명문고 이전은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 균형을 가져왔습니다. 지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안정적 수요가 유지되었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학생 이동이 증가하면서 도시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 주변 상권이 형성되며 소규모 자영업도 증가했습니다. 강남은 주거 상권 교육의 3중 기능을 확보하게 됩니다. 교육 인프라는 기업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업은 직원 복지를 고려해 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강남은 기업 입지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대치동의 교육 클러스터는 도시 브랜드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학군과 부동산의 결합은 강남 불패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학군은 정부 정책 변화에도 상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수요입니다. 이는 강남의 가격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했습니다. 강남 교육 환경은 단순한 지역 인프라가 아니라 전국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학부모들도 강남 진학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외부 이주 수요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강남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육 클러스터로 성장했습니다. 명문 대학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강남 학군은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해서 강남은 항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차이를 더욱 크게 벌리는 요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남 교육 한국 교육의 표준이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교육 정책은 도시 계획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강남은 교육 중심지로서 도시 기능을 완성해 갔습니다.
학군 중심의 도시 구조는 강남을 고급 주거지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남의 교육 클러스터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명문고 이전은 도시 가치와 부동산 수요를 재편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교육 정책은 강남의 성장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남의 역사는 교육 인프라 확충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4부 강남 아파트 신화 대한민국 주거의 패러다임 전환. 강남의 성장은 아파트 주거 모델 확산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1970만 1980년대 정부 주도 아파트 개발은 강남의 도시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당시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 형태로 높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이용과 현대적 설비는 기존 단독주택 대비 큰 장점이었습니다. 정부는 강남 개발의 핵심 주거지 모델로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과 함께 아파트 단지가 계획적으로 건설됩니다. 반포, 압구정, 대치, 잠실 등 대표 단지들이 이 시기에 탄생했습니다. 이들 단지는 대한민국 주거 문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 주거가 아니라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학교, 공원, 상가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계획도시형 모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등장으로 강남은 신도시형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이는 강북의 낡은 주거지 구조와 명확한 차별성을 형성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새로운 주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의 장점은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교육 인프라와 결합해 더욱 높은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학군과 주거가 결합된 구조는 강남 부동산의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고층화는 도시의 인구 수용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는 강남 지역 전체의 가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강남은 현대적 도시의 상징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브랜드화도 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후 강남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에서 프리미엄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주거 형태의 변화는 도시 인구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남은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계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비력과 상권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파트 공급 확대는 강남을 인구 밀집 지역으로 재편했습니다. 대규모 단지 중심의 도시 구조는 계획적 도시 확장의 성공 사례입니다. 주거 만족도가 상승하면서 강남은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역이 됩니다. 강남 아파트는 재산 형성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역의 부를 빠르게 증가시켰습니다. 아파트는 강남의 경제적 성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도시 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도 변화시켰습니다. 강북의 노후화된 주거 구조와 비교할 때 강남은 훨씬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도시주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은 전국으로 확산되며 한국 아파트 문화의 세계적 독특성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재건축 정책이 강남 아파트 가치를 재차 끌어올리게 됩니다. 노후 아파트의 재생 가능성은 지역 가치의 추가 상승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부동산 가격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자산 가치의 중심이 됩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거래는 고가 시장의 기준으로 자리 잡습니다. 아파트의 브랜드 경쟁은 지역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외 투자까지 흡수하는 기반이 됩니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 모델은 강남 성공의 핵심 요소입니다. 강남 아파트는 도시 가치를 높이는 주거 플랫폼으로 기능합니다. 주거 교육 상권의 결합은 매우 견고한 수요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치를 장기적으로 유지시키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는 강남을 고급 주거지로 확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아파트 문화는 강남 도시계획의 핵심이자 강남 신화의 중심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스토리는 도시 발전의 또 다른 단계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5부 기업과 자본의 이동 테헤란로가 무너뜨린 강북 중심 구조. 강남의 성장은 교육과 주거 인프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업과 자본의 이동은 강남을 국가 경제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테헤란로는 기업 입지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테헤란로는 넓은 도로와 신축 빌딩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강북의 업무 지구는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강남으로 본사와 지점을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기관, 대기업 계열사, IT 기업 등이 강남으로 모였습니다. 이는 강남의 경제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요인이 됩니다. 테헤란로는 한국의 월스트리트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기업의 유입은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다시 주거 수요를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직주 근접성이 강화되며 강남 주거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기업은 인재 확보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원합니다. 강남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였습니다. 교육 인프라와 주거 환경은 기업 경쟁력에도 기여했습니다. 이는 강남을 기업 친화적인 도시로 완성시키는 요소였습니다. 해외 기업도 강남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IT 벤처 붐이 일어나면서 테헤란로는 스타트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강남은 혁신 경제의 출발점으로 기능했습니다.
상업 생태계의 발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금융과 기술 산업이 결합된 구조는 강남의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기업 활동은 지역의 소비력을 높여 상권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남은 본격적인 복합 경제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강북과의 경제력 격차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강남은 국가 정책과 시장 수요를 모두 흡수한 도시였습니다. 기업의 본사 이전은 지역의 고용과 세수 증가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시 재투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유입은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강남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테헤란로는 혁신과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 가치 상승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었습니다. 강남은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업무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상업지의 임대료가 상승하며 지역 가치가 재평가됩니다. 기업 수요는 강남의 불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였습니다. 기업 활동이 지속되는 한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큰 장점입니다. 강남의 기업 인프라는 인구 이동 패턴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직장인의 유입은 상권 확대를 가속화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주변 지역은 도시 성장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기업과 자본의 집중은 강남을 국가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는 지역의 지속적 상승을 이끄는 기반이 됩니다. 강남은 산업 금융 기술이 결합된 도시로 진화했습니다. 기업은 강남의 성장 동력뿐 아니라 지역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테헤란로의 발전은 도시의 경제적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기업과 자본의 이동은 강남 구조 형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도시 성장과 자산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테헤란로의 성장 스토리는 강남의 본격적인 경제 중심지화로 이어집니다. 강남의 산업 구조 변화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6부 국가 전략 도시 강남 행정 정치 경제의 집중 효과. 강남은 단순히 도시 기능이 집중된 지역을 넘어 국가 전략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행정, 정치, 경제 기능이 함께 모이는 복합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의 이전은 강남의 발전을 가속화한 요인이 됩니다. 교육부, 국세청 등 주요 기관이 강남에 자리 잡았습니다. 공공기관의 집적은 지역 인프라의 신뢰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행정기관 이전은 도시의 안정성과 가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강남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는 지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선거에서 핵심 격전지로 부각되며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은 국가적 프로젝트로 간주되었습니다. 자본과 인력의 유입은 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강남은 행정 중심과 경제 중심이 결합된 복합 지역으로 진화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강남의 인구 구성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정치적 주목도는 강남의 위상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강남은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강남을 고급 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정책적 지원은 지역의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입지는 민간 기업 이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강남은 민간이 결합된 복합적 도시 생태계를 갖추게 됩니다. 강남의 경제력은 국가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강남의 상권은 소비력과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상승시켰습니다. 고급 상권이 형성되며 지역 이미지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의료 인프라도 강남에 집중되었습니다. 종합병원과 전문 클리닉이 모이면서 의료 중심 도시로도 성장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교육, 의료 상권의 결합은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했습니다. 강남은 고급 인프라가 결집된 종합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속적 투자도 이루어졌습니다. 도로, 교량, 복합 교통망이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남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지점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강남을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설정했습니다. 정책적 선택은 강남을 전략지역으로 확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강남의 경제력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역의 자산 가치를 빠르게 증가시켰습니다. 강남의 자산 증가는 개인의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강남은 국내부의 분포 구조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은 국내 자산 시장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자와 시장 참여자 모두 강남을 중요한 지표로 인식했습니다. 강남의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국가 전략 도시로서 강남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강남의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를 유지시켰습니다. 국가적 지원과 시장 수요는 서로 상호작용했습니다. 강남의 구조는 견고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 전략 도시로서 강남은 도시 발전 모델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 도시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강남의 전략 도시화는 도시 성장의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강남은 국가적 차원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더욱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7부. 강남 불패의 구조 수요, 희소성 정책이 만든 3중 구조. 강남이 지속적으로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강남은 수요, 희소성 정책이라는 3중 구조를 갖춘 도시입니다. 이 구조가 강남의 불패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지속적 수요입니다. 교육, 직장, 상권, 의료 등 핵심 기능이 모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사라질 수 없는 필수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강남의 수요는 경기 변동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군과 집주 근접은 변하지 않는 수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강남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추가 공급은 제한적이며 재건축 외에는 대규모 개발이 어렵습니다. 공급이 제한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강남의 땅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이는 강남 부동산의 희소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정책입니다. 강남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지역입니다. 정책이 강화되면 가격이 조정되지만 장기적 수요는 유지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나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을 자극하는 요소입니다. 정책 변화에 따라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하거나 조정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흐름은 강한 상승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남은 불패 지역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장은 전국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강남의 움직임은 전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투자자들은 강남 시장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강남의 가격 상승은 전국적인 부동산 흐름의 출발점이 됩니다. 강남은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큽니다. 고소득층의 집중은 지역 수요를 더욱 강화합니다. 강남의 소비력은 상권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경제력은 도시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듭니다. 이는 다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으로 이어집니다. 교육 수요는 강남 시장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학군이 유지되는 한 수요는 지속될 것입니다. 직장 수요는 기업 구조가 유지되는 한 계속됩니다.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수요 초과 상태입니다. 희소성은 수요를 넘어설 수 없는 강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3중 구조는 강남 시장을 철저하게 보호해왔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강남의 변동폭이 제한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자산가의 필수 보유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가 시장이지만 수요는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요인입니다. 강남의 주거 구조는 미래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남의 사회적 이미지도 수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상징적 고급 지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프리미엄은 시장 가격에 반영됩니다. 불패라는 인식은 스스로 시장을 강화시키는 힘입니다. 강남의 구조는 단순히 시장 수요를 넘어서 사회적 구조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남은 도시 성장의 성공 모델이자 자산 가치의 기준입니다. 이 구조는 미래에도 강남의 가치를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입니다. 강남의 불패 구조는 이제 제2의 강남을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이어집니다. 8부. 제2의 강남은 어디인가 미래 노른자 지역의 조건과 후보지. 강남의 성장 구조를 이해하면 제2의 강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강남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아닙니다. 도시 기능과 성장 동력이 집중되는 지역이 제2의 강남이 됩니다. 강남의 조건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접근성입니다. 교통망이 풍부하고 핵심 지역과 빠르게 연결되는 곳이 유리합니다. 강남은 다리와 고속도로가 핵심이었습니다. 미래에도 교통망 확충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교육 인프라입니다. 교육 수요는 도시 성장의 가장 강력한 수요입니다. 학군 또는 교육기관 집중 지역은 안정적 수요를 확보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일자리입니다. 기업, 금융, 산업시설이 모이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수요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상권과 생활 인프라입니다.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이 결합된 지역은 높은 경쟁력을 지닙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후보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판교입니다. 판교는 IT 기업과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테크노밸리의 성장으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구 유입도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교는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고 교통망 확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인프라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 가장 확실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후보는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확장축입니다. GTX 확장이 이루어지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교통망은 부동산 가치를 크게 변화시키는 요소입니다. 특히 광명은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남은 미사일해 등 신도시 개발과 결합해 성장 잠재력이 큽니다. 세 번째 후보는 용산입니다. 용산은 서울 내부에서 제2의 강남으로 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용산 정비창 개발, 국제 업무지구 사업 재추진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 위치에 있으며 교통망도 우수합니다. 국제 도시 기능을 갖춘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남과 유사합니다. 네 번째 후보는 송도입니다. 송도는 국제 업무 기능과 글로벌 기업 유치의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업무, 인프라가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구조는 강남 성장 구조와 유사합니다. 해외 기업 유입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교통망 확장이 이루어지면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후보는 세종입니다. 행정기능 집중은 도시 가치를 높이는 강점입니다. 공공기관의 집적은 고정적인 수요를 형성합니다. 다만 민간 기업 중심의 강남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2의 강남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정 중심 도시에 가깝습니다. 결국 제2의 강남 후보지는 융합형 성장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교육, 업무, 상권, 주거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강남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장 구조의 핵심을 이해하면 미래 노른자 지역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제2의 강남은 인프라 확장과 도시기능 재배치에 따라 형성될 것입니다. 강남의 미래는 새로운 후보지를 향한 도시 성장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9부 코스피, 나스닥, 강남 부동산의 관계. 한국의 코스피, 미국의 나스닥, 그리고 강남 부동산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시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자금 흐름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국내 기업의 가치와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대표 지표입니다. 나스닥은 전 세계 기술 기업의 성장성과 글로벌 유동성 상황을 상징하는 시장입니다. 강남 부동산은 한국의 안전자산 이미지를 대표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이 세 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여왔습니다. 특히 한국 자산가와 기관 투자자는 이 세 시장을 동시에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나스닥이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자금이 기술주로 몰리면서 위기감이 줄어듭니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돈의 흐름이 투자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때 강남 부동산 시장 역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산 가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사람들은 최고의 안전판을 같이 챙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스닥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고 돈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회귀합니다. 한국에서는 강남 아파트가 바로 그 안전자산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강남의 하락폭은 전국 대비 현저히 작았습니다. 이는 강남 부동산에 버티는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코스피와의 연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는 시기는 보통 한국 경제의 흐름이 좋을 때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수출이 증가하며 소비가 살아나는 구간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직장인들의 소득 예상치도 올라갑니다. 소득이 늘면 대출 상환 여력과 투자 의지가 더 강해집니다. 이런 흐름은 당연히 강남 부동산에 유입될 자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2014-2021년 코스피 상승기와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 시점은 일정한 유사성을 보여왔습니다. 코스피 개인 투자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동시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에서 번 돈을 부동산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부동산 대출을 활용해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양방향 자금 순환 구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사고 팔며 한국 시장의 유동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올 때 환율이 안정되거나 강세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환율은 부동산 투자에도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한국 자산 전반의 매력도가 올라가고 이는 강남 부동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스닥의 경우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나스닥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글로벌 자산 가격 전체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다시 국내 부동산 투자에 활용합니다. 특히 기술주 랠리 기간에는 젊은 투자층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 강남으로 묻는다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때입니다. 강남 부동산은 이렇게 주식시장의 방향성과 유동성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남 부동산은 부동산 중에서도 역행하는 자산으로 유명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강남은 버티거나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강남이 절대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빠르게 탈출해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져 왔습니다. 결국 코스피, 나스닥, 강남 부동산은 서로 대체제이면서도 동시에 보완제 구실을 합니다. 주식에서 위험을 감수했다면 부동산에서는 안전을 찾고자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급등하면 주식이 저평가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상호 균형 속에서 한국 자산시장은 여러 사이클을 반복해왔습니다. 강남 부동산은 그 중심에서 자산가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이 이렇게 최종 정착지가 된 데에는 단순한 입지가 아닌 자산시장 전체의 움직임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부침, 글로벌 증시의 흐름, 외국인 투자자의 판단 올 오브 디즈. 결국 강남 부동산은 한국 자본시장의 거대한 종합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10부 지방 부동산의 현주소와 대책 마련.
이번 장에서는 강남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또 하나의 축, 바로 지방 부동산의 구조적 침체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서울대 지방이라는 극명한 양극화를 보여왔습니다. 서울 수도권, 특히 강남은 압도적인 상승세를 기록해온 반면 지방의 다수 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해왔습니다. 지방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지역 격차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시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강남의 상승 원리를 분석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지방 부동산 침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인구의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취업, 교육, 의료, 문화 모든 요소가 수도권에 쏠리면서 지방은 자연스럽게 수요 기반이 약해졌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사람의 숫자에 좌우되기에 지방시장은 구조적 약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산업의 단일화와 지역 경기 취약성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들은 경기 사이클에 따라 주택 수요가 크게 흔들립니다. 산업 기반이 단일한 도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면 수요가 즉각 이탈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공급의 비탄력성입니다. 즉 인구는 줄어도 공급은 오히려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해 가격 하락을 가속합니다. 지방의 일부 도시에서는 미분양이 만성화되었습니다. 미분양은 다시 신규 공급 축소와 은행 대출 회수로 이어지며 지역 경기 전체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은 자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핵심은 수요 기반 재생, 산업 구조 다변화, 지방 도시 경쟁력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지방은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압축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인구 감소 속에서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살린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의 모든 도시를 살릴 수 없기에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입니다. 특정 거점 도시의 일자리, 교육, 교통, 인프라를 집중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성공하면 지방시장은 점 형태로 회복한 뒤 면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방 부동산 회복의 핵심입니다.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순간 지방 집값은 수요를 회복합니다. 실제로 KTX 개통 이후 울산 동대구는 주택시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교통의 개선은 단순한 편의 향상이 아니라 경제권 재편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교통망은 지방 부동산의 생명선입니다. 셋째, 미래산업단지의 전략적 배치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AI 산업은 이미 특정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단지는 지속적 인구 유입과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동하고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 주택 공급 조정이 시급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신규 공급을 계속 늘리는 것은 시장 자멸로 이어집니다. 지방에는 공급 축소가 곧 회복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안정되어야 가격이 정상적 수요를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양적 공급이 아니라 질적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 지방 부동산을 살리는 것은 국가 전체의 부동산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지방이 약해지면 수도권 과열은 더 심해지고 강남 집값은 더욱 절대적이 됩니다. 강남 집값 상승의 이면에는 지방시장의 침체가 놓여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강남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방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남을 것입니다.